우리에게 건강한 일상을 되돌려주고자 코로나19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덕분에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의료진 하면 보통은 헌신적이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최근 옆나라 일본의 의료진들의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파티를 벌인 의사들이 무더기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료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독일 유력 언론에서는 OECD 회원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6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이 무려 4개의 지표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제 지표로까지 이어져 한국 경제는 코로나 국면에서 OECD GDP 세계 10위 탈환뿐 아니라 처음으로 9위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했다면서 깐죽거리며 대한민국을 조롱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며 한국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티를 벌인 일본 도쿄의 의료진 5명이 집단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당국은 도립 보쿠토 병원에 근무하는 연수의와 간호사 등 20대 직원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긴급사태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병원 인근의 선술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식을 벌인 뒤 의료진의 자택에서 2차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연수의와 간호사 1명이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도 추가로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안일한 의식 못지않게 일본의 의료체계 또한 엉망진창입니다. 특수주사기를 복구해 한국에 구걸하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일본 정부는 인슐린 주사기를 쓰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인슐린 주사기 사용을 포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특수주사기도 못 받아 인슐린 주사기 사용도 없던 일이 돼버려 일본 정부는 다음으로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대책은 개뿔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애시당초 백신 접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백신이 확보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발표를 했고 이제는 그 혹독한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일본보다 9일 더 늦게 예방접종을 시작한 한국이 7배 많은 백신을 접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본이 현재 속도로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면 일본 인구 1억 2,6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무려 126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126년? 페페TV야, 126년이면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만한 기간 아니냐? 대체 백신 접종에 126년이나 걸린다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보자면 특수주사기의 부재, 일본의 까다로운 백신 승인 절차, 의료진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확보해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수를 한두 명 늘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백신을 버리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승인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만 승인을 받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는 일본 내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물량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국가 접종을 우선시하면서 역외 수출에 대해서는 건당 승인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니 일본인들은 걱정하지 말라던 고노다로 행정상의 발표와는 다르게 화이자 측에서는 총리가 와서 이야기해라, 일개 강요 따위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이렇게 굴욕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물량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공급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을 시행할 의사도 없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오는 4월 고령자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되는데 주요 도시 집단 접종 회장에서 의사 확보율은 계획의 60%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백신 공급량 전망 불투명, 경제적 이유 등이 있는데요. 백신 담당인 고노다로 행정개혁 규제개혁상이 1억 회분 이상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급량 내역이나 시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또 허언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공급 시기 등을 모르는데 지자체 측 입장에서는 집단 접종을 위한 회장과 의사를 언제 확보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센다이시의 경우만 해도 4월부터 고령자 26만 명에게 접종을 시작하는데 의사 확보율은 겨우 50%입니다. 센다이시 측에서는 언제가 정점인지 상정할 수 없다며 의사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접종 회장에 나가기를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단체로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 회장에 나설 경우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의사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의사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별 접종에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닙니다. 개별 접종 협력 의료기관도 계획의 70%에 그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등이 한국보다 빨랐지만 이 국가들은 인구수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규모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초기 접종 속도는 영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 시스템, 의료진 확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백신 한 병당 7번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은경 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 시 1회분의 잔여량 투여와 관련해 한 병당 6명의 원칙대로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원래 허가된 내용과 사용법에 맞춰 원칙대로 접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 불확실성을 갖고 무리하게 접종량을 늘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사기 복구에서 인슐린 주사기까지 동원하려다 실패한 일본에서 봤을 때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독일 유력 언론 주간 디차이트에서는 OECD 코로나19 대응 평가를 시행했는데요. 이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무려 4개 지표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신규 확진자, 백신 접종자, 실업자,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타격 정도 등 6개 지표를 기준으로 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6개 지표 중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와 실업자, 지난해 국가 채무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타격 정도 등 4개 지표에서 코로나19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파만 가는 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 규모로 다시 올라서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보다 2계단 상승한 순위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10위 탈환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9위에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11위 러시아, 12위 브라질, 13위 호주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캐나다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는 9위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G20 회원국 내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3.5%, 일본 마이너스 4.8%, 독일 마이너스 5.3% 등으로 후퇴했는데요. 한국의 효율적인 방역 조치와 정책 노력 등이 코로나 충격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백신 확보했다. 일본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고노다로 씨, 그 발표하면서 좀 부끄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아니, 고노다로 씨가 화이자 관계자 만나러 갔더니 일개 강요 따위는 물러가라. 총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면서요. 대한민국에서는 비록 백신 개발은 아직 못했지만 전세계 백신이라는 백신은 다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여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하고 있어요? 일본이 인류를 위해 기여한 일이 뭐냐고요? 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역사 왜곡? 남의 나라 영유권 주장? 창피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수주사기 8천만 개 달라고 요청했죠. 화이자에서 협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총리가 직접 와서 부탁해보세요. 우리도 일개 강요 따위랑 협상하기 좀 그렇네. 총리 정도는 와야 이야기가 되지. 아, 하버드대 램지어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램지어 논문을 취소하거나 학술지가 철회해야 하는데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램지어는 이번 사태로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교수로 인정하는 건 일본 극우 세력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역사학계는 램지어가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역사학회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48개 단체들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램지어는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의 논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어서는 안 되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내 역사학계는 램지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반박 내용의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램지어는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다.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 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서 역사학계는 램지어는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에 귀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학계는 램지어의 논문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식민지의 전쟁, 가부장제 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 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의식과 학술 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역사학계는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리뷰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하라. 아울러 이 사태가 세계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 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한편 한국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또 한 번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서 교수는 주요 20개국 G20 언론사 무려 100곳에 램지어 논문의 실체를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영미권 주요 언론에서는 램지어 논란과 관련한 기사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를 내보냈죠.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언론에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해서 제보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일 뿐 서 교수의 메일이 도착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주요 글로벌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G20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면 램지어를 비롯한 일본은 더욱 당혹스러워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이죠. 서 교수의 이번 제보 메일은 G20 국가들의 주요 언론사 외에 학술지 국제법 경제학 리뷰의 출판사인 엘스비어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주요 언론에도 보냈습니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여성 인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램지어 논란에 관한 기사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만 한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언론사에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램지어 사태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켜 세계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와 뉴욕타임스 스퀘어 등 세계적인 관광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광고를 꾸준히 게재하여 전 세계에 널리 알려왔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535명에게도 메일을 보내 램지어 교수 논문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서 교수가 가장 눈에 가시일 겁니다. 램지어 논문에 대한 비판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자국인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학자들이 그랬듯 세미나를 통해 램지어 논문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오류가 끝없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본 학자들이 내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신매매, 문의통제 등 모든 것이 무시되어 있다. 램지어의 논문은 논문이 아니다. 네, 논문이 아니라 그냥 선동문에 불과합니다. 일본 학자들의 결론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램지어는 학자가 아니다. 고로 교수도 아니다. 기본적인 논문 작성도 할 줄 모르는 램지어가 교수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는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지원을 받고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역사학계도 학술지를 향해서 논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식 문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논문은 어떻게 될까요? 램지어와 같은 하버드 로스쿨의 석지영 교수에 따르면 학술지 측이 논문의 철회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제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은 일단 국제법 경제학 리뷰 3호로 인쇄본에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철회를 하는데 인쇄가 된다는 것일까요? 석 교수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쇄본 출판 이전이든 이후이든 논문의 철회는 그 논문의 철회 공지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자체를 완전히 지우거나 삭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논문을 학술지에 인쇄하고 이후에 철회 공지라는 걸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 등 긴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논문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램지어 논문 사태는 그러한 비상 상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학술지 측은 논문에 대한 글로벌 학자들의 이딴 문제 제기에 우려 표명의 글을 올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의 논문이 포함된 3호로 인쇄를 늦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술지는 해당 논문이 이미 온라인으로는 최종 발간됐다는 이유를 들어 우려 표명과 반박문 등을 덧붙이는 선에서 3호로에 그대로 인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쇄본이 나온 뒤 사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석 교수는 사실상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후 철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출판사인 엘세비어 측이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문 출간 기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인 관행상 아직 결정을 내려지지 않았다는 건 사후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